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1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와, 어제장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참 강했었죠. 장중에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선도 밑돌다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전일장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1.44% 하락 5,089포인트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이 컸던 것 비해서는 줄여나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대의 약세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였다는 차원에서 다음 한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모두 다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와 나스닥은 2%대의 강세 흐름 보여줬고 S&P 500 지수도 1.97%로 2% 가까이 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지수도 견인을 했는데 특히 AI 관련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의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특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AI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감을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늘 열어두고 있죠. 하단에 나오는 번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22번, 1023번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봅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네. 이번 주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감상. 네. 그래도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장중에 낙폭을 줄여나갔다는 점 그리고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 걸어보면서 한 주를 복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의 큰손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와 있는데 태양광, 남북경협, 우주항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섹터 단에서는 태양광과 우주항공이 전일장에서도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견조한 강세로 그렇죠.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이쪽을 공략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업 구멍이 있다. 자, 보도했습니다. 네. 좋은 거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제 금요일날 지수가 막 폭락 맞을 때 공개 방송을 열어서 기회다라고 막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조정이 나오면 왜 좋으냐면 어차피 지수에 대한 하락이 일시적으로 종목을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원하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라는 거죠. 기업을 평가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냐는 것만 잘 판단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런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일 텐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얻겠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가 미국 시장에서도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예산이 작년 대비 이번 연도 예산이 약 2배 정도가 느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명백히 태양광 산업 중심으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풍력보다는 태양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태양광 에너지가 쓰인다라고 했던 것처럼 태양광에 좀 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강세가 좀 주로 나왔는데요. 하나솔루션이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일단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하나큐스를 자회사로 얻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제가 상대적으로 좀 신뢰가도 높고 주도적인 대장 역할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임원들의 뭐 장내 매수했던 가격의 이력도 있고 과거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했던 가격이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만 원대에서의 매매는 굉장히 좋았던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피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27년도 기준에서 퍼가 10대 초반, 14로 찍혀 있지만 더 싸게 찍혀 있었던 11, 12 뭐 이렇게 더 쌌던 가격대가 있었는데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만큼 10대 초반이면 지금 국내 증시가 과거에는 저평가라서 우리 항상 뭐 10 이하를 정도를 이제 저평가로 볼 수 있겠지만 10대 중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연도 기준에서는 포드포 내년도 기준에서는 여전히 퍼가 10대 초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대 초반 정도면 항상 우리가 가격적으로 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여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최근 한 달 누적이 외국인들 매수가 확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차트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나는지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그 명품 차트의 신호 있죠? 그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도 같은 케이스로 강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솔루션, 하나그룹이 좀 더 인지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중요도를 전에 고래 사용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금양그린파워의 특징은 1기가와트의 발전소를 가진 에너지로서의 기업이 굉장히 큰 규모다. 앞으로 에너지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대규모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앞으로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퍼가 10대 초반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 웨이트가 있고 압도적인 파이프라인에 해상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원전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에너지의 종합 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월봉에 대한 기준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차트에 대한 포인트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또 명품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북 테마인데요. 이 대북 테마가 우리가 큰 기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안에서 뭐 통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에 가까운 방향성, 그러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그쵸, 이제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했었을 당시, 큰, 초점 맞았던 그 회의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자기는,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는 얘기가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서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가 김정은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인정해달라.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이 나설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바이든 정부하고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 방법이 없어요. 탑다운 방식, 바텀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진부터 검증을 따진다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탑다운 방식이라 트럼프만 설득한다면 해결책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도 아마 이 트럼프 시기에 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그게 2월 6일 날짜로 확인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일신석재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일신석재가 이제 과거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주로 맡아왔던 셰일 여행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남북 경유주로 많이 부각이 됐던 적도 있었고 최대 주주의 통일교재단 과거에 북한의 석산 개발권 갖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개발권에 대해서 관련성을 띠고 주도권을 갖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유보율 혹은 부채비율 여기 유보율이 보통 이제 뭐 100% 많이 넘어가죠. 그게 조금 작다는 것과 현재 적자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감소. 뭐 작년도 기준에서 현재만 본다 하더라도 400, 500 얼마 안 돼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 좀 부담이 있죠. 현재 주가 위치도 월봉 차트가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근데 다만 5개월 이평선 잡고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저는 회사가 이렇게 썩 우량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차라리 좋은 사람도 볼까요?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무래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유보율이 더 현저하게 낮습니다. 아무래도 유보율이 어느 정도는 돼주고 대신에 부채 비율이 뭐 100%가 넘는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역시나 적자.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북주가 전에 제형솔텍 600% 이상의 상승률을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잖아요. 그 AS 시간에 매수 포인트 설명드리고 600%가 올라갔던 제형솔텍 그게 바로 남북경입주잖아요. 남북경입주 쪽에서 이번에 또 안정적인 실적 있는 기업의 점진적 상승에 대한 종목을 제가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면서 알찬 정보들 빠짐없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 섹터, 테마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주항공주들 내에서 스피어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 나머지 우주항공주들이 다 같이 강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주항공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섹터 단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기회가 남아 있을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일지 전망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로 간다고 하니까 네. 계속 관심권에 갖는 건 맞는데 이제 종목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주 앞으로 지속 성장이 이제 새로운 또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우주 개발이 지금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우주로 가서 뭐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산업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주가가 계속 관련주가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스펙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남에 따라서 그 상장 관련주 특히 스피어 중심으로 강세가 나왔어요. 스피어를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어를 어제 강세는 나왔지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다 지나갔죠. 예를 들어서 월봉이 첫 번째일 때 보통 매수할 텐데 3개월째 올라간 상태라. 그러니까 매수권은 지나갔고 요 밴드 상단의 지지권만 이어진다면 그 탄력적인 주도권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깨지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상승의 기조가 밴드가 깨진다면 그때는 멈춰야 될 것 같고 밴드가 상단 가지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필요하다는 것이지 필요하다, 뭐 간다 이게 아니고 이 매수 지나갔어요. 안 사죠.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다 지나갔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씀. 근데 보통 이제 고점 돌파 속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의 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보통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신규 매수 안 되니까 그렇다면 성우를 좀 볼게요. 성우가 그래도 또 이제 스펙스 관련주에서 우리가 관심권에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스펙스 바로 이제 그 우주선에 탑재되는 배터리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일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그동안에 많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성우가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LG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스펙스에 납품하는 배터리가 확보된 상태로서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스펙스에 납품하는 기업이 성우거든요. 성우. 그래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아마 주가 움직 자체가 스펙스 관련주로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거래가 월봉이 터지면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장기전 관점에서 이 거래 텄던 저가 9,520원만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꾸준한 상승에 초점 맞추는 전략을 택하시면 아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스펙스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 탈출 초기 형태로 보시면서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휴리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휴리드가 성우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좀 영향권에서 경기 민감주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휴리드는 조금 다릅니다. 휴리드도 스펙스 관련주인가요? 스펙스 관련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뭐 공급한다거나 뭐 간접적으로 어떤 뭐 수혜받는 실적의 그런 거보다도 큰 틀, 저는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스페이스X 사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타링크죠.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 근데 우리나라 한국판 스타링크,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휴니드예요. 방산기업 아닌가요?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방산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있어요. 아무래도 군통신의 모든 데이터를 통하는 것이 휴니드의 장비를 통하다 보니까 그 독보적인 거의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방산하면 휴니드. 하지만 바로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의 유성체를 쏘는 것이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이 유성체를 쏜다면 바로 이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서 땅에서 그 위성과의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 공유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시스템, 아래에서 휴니드. 이게 바로 한국 스타링크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시스템은 주가 많이 올라갔고 휴니드는 보세요. 올라간 게 없죠. 6개월 동안 주가 빠진 상태. 그래서 사상 최고되는 거래가 터지고 상투 안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변곡점이 이번 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 만큼 앞으로도 꾸준하게 5개월선 잡고 상승 흐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섹터인 우주항공주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한 주의 흐름 지켜보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AS 전략 마련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섹터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 잠시 뒤에는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큰 그림은 5천 이하는 우리가 항상 매수 마인드로 접근적인 대형. 가격적으로도 여전히 포드포 기준에서는 내년도 저평가에 있고요. 현재 이번 연도 기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어차피 이제 조정 시는 매수는 맞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중간에 한 번 더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떨어지면 또 한번 기회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에 대한 2월 5일 날에 방송했던 내용이 과열권에 대한 증시 속에서 조정권에 진입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주가는 딱 조정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어차피 폭락장이고 하락장이고 무너진 그게 아니고 실적으로 받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조정 받을 때마다 원하는 종목 사시면 돼요. 반도체나 이런 것들 지금 원하십니까? 지금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상승 초기인 종목을 지수에 영향받고 빠질 때 좋은 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중소형주, 테마, 단기 매등, 단기적인 대응하면서 실적주 유지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월봉이 과열권 속에서 신고가 속에서의 장딱 모이면 하나, 둘, 셋. 이번 달 자체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상승 달로 보고 매수를 막 하기보다 탄력이 둔하다. 혹은 조정이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월봉에 속하고요. 현재 하지만 주봉이 아직 하락 신호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 재차 상승 가능성 아직까지는 좀 더 열 수는 있겠죠. 일봉에서는 아래쪽은 기운 모습이 나왔죠. 각도가 가파르게 쭉 올라가다가 아래쪽 기울었죠. 방에서 기울어서 다시 치고 올라가기에는 뭐 반등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연속적으로 신고가로 간다. 뭐 그 쉽지는 않은 위치, 어떤 꺾이는 그 월봉, 일봉도 보면, 주봉도 보면 간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십자가 모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직 하락 안 나타나지만 십자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반등이 나와도 역시나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해서 중소형 테마주에 초점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 테마주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면 더 좋다. 이 부분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종목들은 태양광 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금양그린파워 모두 다 2월 4일에 봐주셨고요. 특히 어제는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15% 넘게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4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도 어제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이 안에서 두 가지 종목들 함께 AS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 에너지는 다 간다. 그리고 그 중에 태양광이 좀 더 친재생에서도 집중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인드 속에 하나솔루션은 퍼가 낮은 저평가 속에 있었고 자회사가 하나큐스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았죠. 차트 포인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월봉 차트가 항상 월봉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1년, 막 2년, 3년 이렇게 좀 빠진 상태. 그 빠진 상태에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몰려 있죠. 그리고 딱 밴드가 뚫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거래가 치리면서 월봉의 밴드가 뚫리면서 급등권에 들어갔죠. 그래서 월봉 자체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의 첫 번째 돌파할 때가 깔끔하게 상승 초기로서 매매하기 괜찮고요. 주봉 차트가, 일봉 차트가 그래서 요때 포인트 되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단기적 관점상 상한가 빵 치고 시가가 갭 상승 떴을 때는 시가상 매도 후 반락 시 지지권에서 재매수. 단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밴드 상단 내지 5인선 기준 갖고 흐름을 타는 거죠. 근데 어차피 태양광의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목받고 장기적 흐름을 이어갈 만한 산업 분야라서 최소한 5인선 매매 흐름을 계속 타는 것이 유리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기대를 갖고 계속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금양근이 파워도 볼 텐데요. 요거는 역시나 월봉이 똑같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항상 제자리에 한 번쯤 가는데 퍼가 10대 초반. 역시나 저평가. 그래서 연속 하락에 따라서 첫 번째. 근데 저평가.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평선을 첫 번째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세가 나오는 첫 번째 월봉인 때가 포인트가 잡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월봉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 똑같아요, 이때. 근데 이게 상한가를 목표로 할 만한 자금의 성격이라 제가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한 번으로 안 끝난다. 그냥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갈 텐데 눌러주면 너무 좋은 거죠. 적극적인 매수. 그래서 빵 올라갔죠. 예. 순간적으로 당기는 이제 먹고 나왔다가 또 재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빵 쳤던 저가를 잡고 상승 추세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 톡에 오시게 되면 요거 하나솔루션과 금양그린파워 이거를 노란 톡을 통해서 제가 다 정보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카메라 휴대폰 들고 QR코드 갖다 대보세요. 그럼 QR코드 바로 연결돼서 노란톡 주소가 열립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돼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식의 어떤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됐을 때 제가 노란톡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대하태 같은 경우에도 대북주 전에 제형솔텍 600%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대북주의 상승 초기 오늘도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다음 주 오늘도 노란톡 통해서 상승 초기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관련해서 먼저 전략 세워봤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위더스 제약 나와 있습니다. 1월 21일 고래사냥에서 봐주신 종목인데요. 위더스 제약은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탈모 치료제 이제 정책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모멘텀 받아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지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올라갈 여지가 높은데요. 못 알았습니다. 일단 뭐 또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 23만 원 잡고 계속 위쪽으로 방향 잡고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제형 솔루텍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바로 이제 600%의 신화, 그렇게 또 올라갈 만한 패턴에 속하는 것이 위더스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탈모 정책이 새롭게 어차피 이제 없던 산업이 형성이 되는 찰나에 놓여 있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긴 한다라고 본다면 탈모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미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약을 매일 먹지 않고 1개월, 3개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의약품, 바로 이제 탈모 의약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위더스작입니다. 차트도 보셨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바로 사상 최고 되는 거 터뜨리고 제형솔택도 600%가 올라갔어요. 아까 그 금양 그림표가 똑같아요. 이 상한가를 목표할 만한 일봉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터뜨리고 나면 눌러주면 빵!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금양 그림 파워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 달이 상승달에 속한다. 밴드가 뚫리면 급등이다. 밴드가 뚫렸죠.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쫙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실렸던 형태의 매물대를 소화를 거치고 또 한번 거치고 거쳤는데 이때는 여기 넘어갔어요. 이제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림할 때 조금할 때 거래가 없었으니까 이번 달은 상승단인데 지금 같은 경우 월봉에서 5개월 선만 지지받는다면 앞으로 상투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항상 단기는 그래요. 항상 급등했을 때 10% 이상 올라갔을 때 분차트 보고 단기적 매매하신 분들은 팔았다가 5이선 기준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노와이어리스 나와 있습니다. 1월 16일에 봐주셨는데 1월 16일 봐주신 날이 이제 상승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꾸준히 상승 쪽으로 베팅해 볼까요? 그렇죠. 이노와이스도 위더스 제약, 제약바이오, 이노와이스, 통신, 자, 이렇게 통신, 제약바이오, 경기 방어주, 지수에 대한 조정을 대비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저점 매수를 미리 드렸던 거였고, 태양광은 갑자기 테마가 형성됨에 따라서 바로 포인트를 또 잡아드렸던 거고요. 차트 볼게요. 기서 제가 원래 위더스 제약과 이노와이스를 알려줬던 이유는 제약바이오 혹은 통신주 지수 빠질 거를 미리 대비를 하자. 곧 빠질 것 같다. 해서 역시나 신저가로 주가가 계속 내려갔던 수년 동안 떨어졌던 이후 거래가 실리면서 요거 밴드가 딱 뚫리면 시작이다. 그래서 월봉 뚫리고 주봉 뚫리고 일봉 뚫리면 곧 시작된다. 그래서 뚫리기 직전부터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격도가 짧았어요. 굉장히.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하방 경직도 강하고 이미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격도도 짧았기 때문에 뚫리기 직전인데 뚫리자마자 날아갈 여지가 높다. 이제 다 뚫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에 다 뚫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항권이.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었고, 적자였던 기업이 이번 연도 흑자 사상 최고 실적이 컨센서스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걸로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간단한 조건을 미리 걸었고 생각을 했고, 연속으로 빠졌길래 십자가 나올 때 포인트를 드렸던 겁니다. 변곡점을 잘 잡아드렸네요. 그래서 쫙 올라간 모습, 지금 현재 거래가 터지면서 약세 나온 건 없습니다. 상투시도 나온 거 없으니까 꾸준하게 5주선, 5개월선 잡고 중장기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요. 휴니드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휴니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휴니드도 마찬가지로 통신주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통신, 방산 쪽의 통신, 군통신, 동시에 적에도 위성통신 관련 기업이고, 앞으로 플라잉카, 바로 UAM, 도시형 모빌리티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연도부터 수직 이착륙장을 제주도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수직 이착륙장 만든다는 건 UAM 시대가 온 거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가 휴니드로서 적외도 위성통신 관련 사업자인데요. 바로 적외도 위성통신이 UAM에 필요하다는 점 한번 차트 통해 볼게요. 결국은 그래서 월봉 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포인트를 잡되 연속으로 빠진 상태에서 변곡주 났을 때 매수하기 좋아요. 제2의 제형솔택 시세 분출 나타났던 제형솔택 600%, 그 특징이
사상 최고되는 거 터뜨리고 맹물을 뚫었죠. 똑같습니다. 사상 최고. 그리고 나서 아직 고점일 때 상투를 안 찍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없겠지만 5개월 선만 잡고 꾸준하게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이어간다면 위더스 제약, 휴니드, 전에 제가 KCTC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새 KCTC가 지수에 조정받을 때 자산가치주로서 크게 한번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그런 마인드로 지수에 조정해서 관심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움직 자체가 상승 초기일 때 하려면 뉴스 이런 것들을 항상 공부하시고 수급과 차트, 가치, 공시 5가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AS 전략 꼼꼼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2번,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게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VT입니다, VT. VT, 매수 단가랑 네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네, 매수는 36,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30% 됩니다. 아이고, 비중도 적지는 않은데 너무 높게 매수하셨네요. 네. 작년쯤에 매수하셨어요? 네, 한 작년 정도 되는데 확실한 걸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고 한참 됐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버티셨는데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종목 어디까지 좀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 있을지 한번 위원님께 맡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독보적인 히트 상품 리드샷이 있죠. 미세침 성분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용감과 효능으로 현재 일본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다이소 올리브영 국내외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번에 리드샷 캐파도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실적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언제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 기능을 화장품으로 구현한 화장품계 게임 체인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중국 내 대형 그 기업들과의 협업 본격화됨에 따라 제2의 도약기 지금 맞이하고 있는 K 화장품 매출 증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러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도 기대감은 높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 일단 좋아요. 퍼가 저퍼의 형태를 띠고 있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도 뭐 상당히 양호하고요. 실적의 추이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기준에서는 작년도보다 조금 높은 형태를 띌 것으로 보여지는데 퍼가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패턴상 봤을 때 큰 시세가 나오고 나면 요 올라갔던 길이만큼의 하락과 횡보 기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바로 이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은 위치예요. 하지만 거래가 빵 텄던 시점을 또 여기를 깼네요. 깼기 때문에 하지만 깨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원래는 여기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알 수 없죠.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전하면 종목을 교착이 낮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데 기업에 대한 실적이 워낙 좋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보니까 요 저가 바로 15,800원에 대한 손저가를 잡고 장기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다른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지지권 속에서 재차 상승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가격 매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도 고려해 보시되 이 종목에서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상승률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TI고요. 네. 24,000원에 30%입니다. 24,000원에 30%. 오, 네네. 지금 굉장히 잘 잡으셔서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얘를 한 19,000원대 매수를 해서 오. 증권사 리포트도 괜찮고 목표가도 올리고 해가지고 비중을 네. 더 실어서 이제 24,000원이 됐는데 네. 얘를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렇죠. 항상 매도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도하는 게 최적의 타이밍일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언제 팔아야 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매도를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예술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예술적인 매도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다가 또 먹었던 수익률을 또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은 제가 보통 8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냥 파는 거죠. 적정하게 제가 양껏 먹었을 때 혹은 기준점은 있죠. 뭐 지표가 과열권 혹은 지지권이 깨질 때 혹은 약세 신호가 나올 때 저항권에 왔을 때 매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 반도체 제조기기 장비 제조 판매 기업으로서 AI 수요가 확대가 됨에 따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요새 삼성전자 주가도 강세, SK하이닉스도 강세,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끝났느냐 상승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적정 주가를 보니까 주가 음 자체가 한 20만 원까지 상승폭 남아있고 종합주가도 5천이 아닌 6천까지의 가능성은 뭐 아니면 PBR 뭐 여러 가지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아직까지 증시가 약세로 전환됐다라고 하기에는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올라간다. 이거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바닥에서 이미 막 올라갔죠. 올라간다가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본다면 HBM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앞으로 더 이어지고 26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5개월선 기준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쪽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상승 흐름을 계속 타자.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퍼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장이 꺾인다라 한다면 버블이 오면 매도를 하겠지만 아직 오픈 AI가 상장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버블이 형성될 걸로 보여져요. 상장이 전에 버블이 형성되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완전 무너집니다. 오프레에 물려있는 기업들이 빅테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게끔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분위기를 어차피 월가에서도 띄우는 분위기로 이번 연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오프레이가 상장이 전까지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안 무너진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5개월선을 타고 좀 더 상승 흐름을 타도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현재 60건에 있는 지표 과열권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만약에 터지면서 여기 넘어가면서 전달에 거래 넘어가면서 음봉이 나온다. 그렇다 한다면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염두에 주시고 하지만 5개월선 잡고 신고가의 가능성까지도 열 수 있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너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인데요. 한농화성 나와 있습니다. 한농화성 매수 단가는 28,000원, 보유 비중은 100% 들고 계십니다. 어제는 뭐 5%가량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 같아서 한농화성 쪽으로도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위원님 한농화성 어떻게 보세요? 한농화성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은 일단 삼성전기의 주요 파트너로서 초형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단계에 진입을 한 만큼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본격적 양산이
앞으로 배터리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꾸준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고분자 전해질 분야에서 국내 선두권의 기술을 갖고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고 로봇, 웨어러블, 기계, 전고체 적용이 앞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승은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차트 통계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봤을 때 현재 이번 연도, 작년도 기준에서 31억 원, 4억 원에서 6억, 10억, 41억 원의 3분기 누적, 41억 원의 이익인데 41억 이익을 얻고 시가총액이 4천억이다.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지만 그것만 따져봤을 때 퍼가 100의 형태의 100 정도에서 85, 100 너무 비싸긴 해요. 그래서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갖고 올라가는 거니까 작년 기준보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 거래가 빵 터졌죠. 그래서 밴드 상단의 지지권만 형성된 상태에서는 이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를 계속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밴드 상단 가지고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깨지게 되면 팔았다가 다시 5개월선 잡고 꾸준하게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이어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대표적인 또 전고체 배터리 할 때마다 대장 역할을 많이 하고 급등을 많이 하니까요. 월봉의 기조만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까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받아가셨길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 잠시 뒤에는 쪽집게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은 강남큰손 위원님께서 엄선해서 종목들을 선별해 오시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서 강조해 주셨던 남북경협주에서 하나 올라와 있고요. 엔터 쪽에서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북 관련주에서 대아TI 들어볼게요. 투자 네. 포인트 어떻게 잡아주실 건가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수가 내일 월요일 날은 연속으로 빵빵 폭락이 2번 나왔죠. 3일째 보통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월요일 지수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월요일은 최근 이틀 동안 내려갔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갔던 종목들은 반대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하태는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왜 지수 관련주가 아닌 보통 지수와 관련성 아닌 지수가 밀릴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산업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당장 월요일날 상승 이런 거보다 앞으로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는 방향에 초점 맞추는데 핵심이 남북 경협 관련주가 부각이 됐잖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런 섹터가 주가가 좀 잘 갑니다. 지수와 관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일 남북 간의 관계만 좋아진다면 지수와 관련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남북경협 시에는 인프라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문 업체다 보니까 철도에 대한 인프라 확대 속에서 주가가 올라갈 여지를 열어두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남북경협 왜 중요하냐? 현 정부는 앞으로 이 남북 관계를 크게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성의 정책을 펼친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딱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앞으로 남북경협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저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근데 이제 그거 아니어도 그건 기대감이잖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 기업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매출이 본격화됩니다. 바로 23년도 말에 수주했던 2,500억 규모 있죠. 이번 연도에 집중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예요. 작년 매출에 비례했을 때 1.5배 넘는 규모에 대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라서 실적이 폭주라는 연도에 들어간 만큼 관심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경기와 좀 최대한 무관한 기업들 유주의 매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GTX 같은 경우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따냈던 것이 실제 이익으로 잡히는 시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요. 바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정부 주도하에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데 경기 불황에 강하죠. 증시가 하락할 때 국가의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조정 시기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지수가 다시 뭐 오늘날 좀 올라는 가겠지만 기주 자체가 연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간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과열됐으니까 이런 종목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높은 진입장벽과 함께 철도 시도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정도의 기업이란다면 투자의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자, 월봉의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제가 항상 매수 포인트를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상승의 길이만큼 하락이 충분히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니까 딱 반등이 나오죠.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은 이제 실제 상승 변곡점이 좀 찍혔습니다. 그래서 월봉 시장인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 저항권, 밀집되어 있는 저항권을 돌파한 첫날 어제 매수 포인트가 들어갔고 현재 시점에서도 22선에 대한 지속에서 점진적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신석자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적자지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5년도보다도 이번 연도가 실적이 본격적으로 아까 매출 이익이 반영되는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200억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2,900억. 그래서 퍼가 10대 초반 정도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에 초점 맞춘다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대북 테마주가 떴다면 막 2배씩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큰 시세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하TI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은 디어유입니다. 이번에 엔터주들 궁금해지는데 디어유가 또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더 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갈 것 같습니다. 보다 대하TI와 디어유 바로 지수에 대한 조정에도 크게 영향권에서 좀 받지 않고 나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바로 엔터테인먼트 쪽도 뭐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뭐 꺾인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겠죠.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이 안 좋겠지만 지수의 크게 영향권에서는 좀 받지 않는 그냥 불안하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알령이 이뤄짐에 따라 엔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좀 많았는데 이 기업은 텐센트 뮤직 바로 버블 입점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이 회사 갖고 있는 플랫폼 그래서 텐센트의 이 플랫폼이 입점됐다. 그래서 한국 연예인을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엔터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알령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입점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한 엔터 기업이 바로 디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팝이라고 해서 차이나팝 입점이 가속화되며 중국의 아티스트에서도 404명 급증함에 따라 최근에 이 플랫폼에 대한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 독점력을 갖고 있는 텐센트 플랫폼의 버블 직접 이식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늘 것 같은데 버블의 구독료 인상 효과가 이뤄짐에 따라서 앞으로 수익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40% 넘게. 현재 중국에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현재 로열티가 받고 있는 형태로 지출도 없고 로열티 받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차트도 보겠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지갑을 여는 플랫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봉이 이제 눌림목 받을 때 거래가 없었으니까 아마 N자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거래 뒀던 요 저가 37,550원 잡고 앞으로 상승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질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8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제가 다 얘기를 못했어요. 항상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한 것도 많으니까요. QR코드 찍고 또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많은 정보 더 드릴 예정이 있고 지금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못다했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또 설명드릴 거니까요. 명품 수화법 오시면
완전 다르다는 것을 한번 제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남 큰손 위원님께서 항상 정말 많은 정보들을 준비해 오시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